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조국 신당 13.8%. 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정치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데일리안에서 이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 나올 경우에는 16.2%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35.8, 국힘이 35.4,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16.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네, 또 조국 신당이 등장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제 지지율이 떨어져요. 31.2. 네. 그리고 국힘은 36.6. 네. 조국 신당이 13.8.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 결국에는 이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는 민주당하고 합치게 돼 있죠. 이게 위성 정당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준석 신당도 나중에 뭐 몇 석을 얻든 간에 결국에는 국힘으로 또 합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위성 정당화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안철수 정당이 결국에는 국힘과 하나가 됐죠. 또 김동연의 이 새로운 물결 같은 경우에도 국힘과 하나가 됐습니다. 국민들만 속아나는 거죠. 네, 이 정치 속임수에, 정치 쇼에 국민들만 속아나는 거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행복 증진입니다.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정치도 움직여야 되고 교육도 움직여야 되고 종교도 그렇게 움직이고 문화예술도 경제도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목적은 국민의 행복 증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행복 증진인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게 되면 완전 복수열전이에요. 복수열전. 그래서 조국 신당은 또 윤석열을 겨냥해가지고 윤석열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 있겠죠. 이 반복입니다. 반복. 박근혜에 대한 복수심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복수심으로 또 윤석열 정권이 탄생이 되고 윤석열 지금 정당에 대한 복수심으로 송영길 신당이네, 조국 신당이네, 또 이준석 신당이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제 국민들만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그냥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상식인 거고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행복 증진이다. 그래서 이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내달려야 하는 게 정치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경제는 무너지고 저출산으로 미래의 희망은 없고 외국인들만 들여와서 외국인 범죄나 각종 외국인 사건 사고들은 늘어나고 있고 불법 체류자들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거? 여기에다가 또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땜빵하고 그때그때 넘어가는 그런 사기꾼들이 하는 형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때 문제 되면은 그냥 땜빵하고 살짝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이런 게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죠. 서민경제 붕괴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고금리 시대를 이어갔는데 고물가가 해결이 됩니까? 고물가 해결하겠다 하면서 고금리를 하고 있는데 도리어 물가에 금리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소주 값이 뭐 5,000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생산 비용에 이 금리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가는. 그래서 공급으로 풀어야 된다.
지금 이 문제, 공급의 문제는 공급으로 풀어야 되는데 공급이 아니라 금리를 풀려고 하니까 모든 생산 제품에 많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금리를 계산에 넣다 보니까 고물가가 잡히질 않는 거죠. 이런 문제들.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복수 정치 그리고 반감 정치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뭐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이준석 신당, 뭐 제3지대 신당 막 터져 나오는데 국민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정당이 없어요. 그나마 장기표의 특검 폐지 혁신당이 국민들에게 뭔가 와닿는 건 있죠. 특검이라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저 국민 투표면은 해결될 부분인데 국민 투표를 외치지 않으면 안 돼요. 대만처럼 국민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겠다. 이게 진짜 특검 폐지죠. 특검 폐지.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폐지하고 국민 권익 기금에 넣어서 국민에게 되돌려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전체를 국민의 진정한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이 스위스처럼 스위스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 투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치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정치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의 행복 증진인 것에 부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결국에는 국민들은 정치에 외면하게 되고 정치꾼들은 계속 정치 사기를 치고 정치 쇼를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이것이 반복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탈한국하고 탈조선하는 거죠. 해외로 나가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대한민국에는 외국인들이 범람하게 되고 그 외국인들이 뭐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겠습니까? 네, 그 자기들의 돈벌이 이익이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면은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침탈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잇감이 돼서 그냥 그대로 그렇게 움직여 가다가 대한민국은 혼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미래를 맞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그러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지금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를 얘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프고 뭐 저는 뭐 그냥 평론하는 입장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좀 먹혀 들어가고 또 정치인들이 공감을 해가지고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참 어둡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나마 장기표의 특검 폐지 혁신당 그런 정당이 나온다는 것은 그나마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희망이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폐지하고 국민 공천제 시행하고 국민 투표제, 국민 반환제, 국민 소환제 시행해가지고 국민 주권 정치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